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름 끼치는 침묵, 행동하지 않는 무관심의 비극, 영화 44번 버스를 생각하면서 국민 거주의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무관심과 침묵 방관의 결과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청에서 실수요자 아파트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치동에 30평대에 거주하는 4인 가족으로서 30평대에서 같은 단지에 40평대로 이사 가기를 허가를 요청을 했지만, 구청에다 허가를 요청했지만, 구청은 그러나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다면서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에게 20평대에 4명이 거주하는 가정도 많다면서 핀잔까지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 버스 44번 버스인데요. 한적한 시골길에 버스 한 대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쁜 여성이 운전하면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자, 한 명의 남자가 손을 들자 여성 운전사가 차를 세워서 그 남자를 태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워주게 되죠. 자, 버스는 다시 달리고 한참 후 두 남자가 또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승객을 위협하고 승객의 돈을 갈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더 놀랍고 대범한 일을 추가로 벌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강도들은 강도짓을 끝내고 내리면서 미녀인 운전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다수의 승객들이 지켜보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 운전기사를 차에서 끌어내어서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버스 안의 승객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이렇게 침묵하고 지켜보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강도들은 그녀를 풀숲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완전히 끌고 가게 되죠.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요. 자, 버스 안의 승객들이 모두가 구경만 한 채 예민한 가운데 유일하게 금방 탔던 남자 한 명이 자, 강도들을 악행을 제지하고 여자 운전기사를 구하려 뛰어들게 됩니다. 이제 뛰어들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발로 채이고 심지어 휘두르는 흉기에 상처까지 입은 채 쓰러져 있게 됩니다. 결국 미녀 운전기사는 그 강도들에게 풀숲으로 끌려가 무참하게 치욕과 더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여기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고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쳐다만 보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죠. 침묵하고 있죠. 자, 2001년도 제58회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서 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던 7분짜리 대만 출신 우시시엔 감독의 단편영화 버스 44의 전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만 영화로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더러운 짓을 벌인 뒤 한참 뒤 깡패와 함께 3명이 여성기사가 돌아왔고, 여성기사는 아까 깡패를 제지하려다가 다친 용감한 중년 남자를 차에서 쫓아내고 가방을 던져준 채 버스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 가방을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던져주고 이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남자는 아까 내가 도와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쫓아내냐고 항변했지만 버스는 냉정하게 그를 버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지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다친 몸을 이끌고 어렵게 다른 차에 이렇게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쭉 이 차를 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참혹한 교통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confirmed, 확인했다. All passenger and driver are dead. 모든 승객과 운전기사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경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가 탔던 44번 시외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고, 그 운전사는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던 남자를 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그녀는 버스를 절벽에서 직진해서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강도 2명을 포함해서 승객 전원을 저승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그 방관자들은 그러면 어떤 죄를 졌을까요?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방조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에 관한 죄를 졌을 것입니다. 죄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행을 돕는 것이고 또 다른 악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면하는 것, 또 다른 부정의가 될 것이고, 방조 침묵하는 양심은 썩은 양심으로서 결과적으로 원인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폭행당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다수 승객들과 대한민국 현실이 오버랩된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들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노예가 되는 것이죠. 노예 대접받게 되고요. 우리 각자 위치에서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강남구청에서 토지 거래를 허가하지 않아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데, 이것은 이제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30평대에 거주하는 4명의 가족이 30평대에서 같은 단지에 40평대로, 자,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사하기 위해서 구청에 허가를 요청했는데, 그러나 구청 담당자는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다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에게 20평대에 4명도 거주하는 가정도 많다면서 핀잔까지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공산주의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해당 사례를 접한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실수요자의 매매가가 활발한 지역을 토지거래로 허가를 묶는 것도 모자라 실수요자의 매매 또한 가로막고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가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데, 이것이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를 명분으로 해서 자, 이런 어떤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출발이 어디서 됐냐 이거죠. 자, 이런 것을 지금 목도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자, 시군청장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것인데, 대가 없는 상속 증여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경매에 의한 취득은 자, 대상을 아니지만, 자,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거래라도 해당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가 시작된 6월 23일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일대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기록됐고, 그러나 급감에 가격 안정과 이어지지 않아서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데, 여러분, 강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출발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시행된 지난 4개월, 현 시점에서 주거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믿지 못할 사례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헌법에 반하는 정책을 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에는 당연히 헌법을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은 너무나 명백하지만,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죠. 이 명문화를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 같지만은 국민들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관하면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만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야말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것은. 이외에도 같은 동네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허가를 요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자, 무주택자로 오지 않는 이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담당자의 말에, 이사 자체를 포기한 경우 등 다소 의아한 제도 운영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 허가의 수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성한 자유의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 현실에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로 목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주권이 무너지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유일한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선거의 표가 도둑맞고 최첨단 인터넷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인 것처럼 영화 44번 버스 안에 다수 승객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남의 일인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주인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냄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 결과는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각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옥에 투옥돼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애국지사 김경재 총재에 대한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저도자 김경재 총재가 감옥에 투옥돼서 고통받고 있는 애국지사 김경재 총재의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269-9101 169-9101-04
04구 005 예금주 김경조 총재라고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이 시대의 지도자 김경조 어른과 고통을 함께 형편이 되신 분들은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원 계좌는 댓글에도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269-101-04-049005 예금주 김경재총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여러분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각자 잘하고 나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특별히 잘한 일도 있겠죠. 재능과 역할이 또 있을 것입니다. 각자 현재 일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소임을 다해야만이 나와 가족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